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관악에서 정치를 30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쭉 해오던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주민들 만나서 주로 듣는 것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거에 나왔으니까 네네. 잘 부탁드린다. 그럼 이제 대부분이 다 알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 확실히. 워낙 8년을 하셨으니까요. 그쵸? 8년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30년을 관악에서 네네. 살면서 관악 서민들과 주로 어울렸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뭐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어쨌든 관악갑 지역으로 이제 후보자로 나서셨는데 지역 주민들 이제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반응은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워낙 많이 접했고 저에 대한 뭐 평판이나 또 특히 이제 구청장 할 때 저를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반응은 뭐 좋은 편이죠. 호의적이죠. 네.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 또 좀 그런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죠. 잘 음. 모르는 수가 있죠. 네네.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암암리에 이제 들리는 소문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음. 지금 보면은 한세가 분명한 것은 이런 건 다들 비슷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공천 파동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수도권에서도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해졌고 또 그런 가운데서 되게 관악갑 지역이나 을 지역이나 더민주가 워낙 강한 지역이라 이제 '국힘이 힘들 텐데.'라는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가 가능성도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중도층이라든지 또 뭐 호남표, 이 충청도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종필 전 구청장께서 분명히 '강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종섭 건이나 아니면 이제 황상무 이 시민사회 수석 이 건 때문에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보였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이제 분위기는 네.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건이나 또 네. 시민사회 수석 건은 네. 또 해결이 됐고, 네.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지역인 것은 맞는데, 네.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관악에서 9% 정도 이겼어요. 네. 그처럼 또 인물 비교도 점차 더 하는 추세에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악에서 30년 검증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언론계와 여러 정관계에서 충분히 다 평가받고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다 검증이 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인물로 승부한다. 뭐 정당만 보고 찍는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요. 네네. 그래서 미리 뭐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민규 후보자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질문에 안 넣었지만 솔직히 누가 되실 줄 알았어요. 박민규 후보자가 딱 돼서 이변을 일으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두 후보 중에 네. 더 강자가 올라올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누가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음.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것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음. 박민규 후보자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유기용 그 의원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축되어진 지역이라서 사실 원팀 만드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릴 듯 했고 실제로 걸렸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지금 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민주의 이제 이 관악갑질 리더는 박민규가 된 것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일단 실감하는 것 같고 저 역시 '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네.'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뉴페이스고 또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저희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정필 전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들은 새로운 사람인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좀 뭔가 대응 전략을 따로 짜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이제 뭐 평소 때 하던 대로 하실 계획이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나무집안 사정에는 저는 신경을 안 써요. 네. 저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박민규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어, 우리 앵커께서도 네네.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는데 바로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음. 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네.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 모든 네. 것이 저는 드러나고, 저는 특히 이 말을 많이 남기고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저는 뭐 여러 공식, 비공식 매스컴에 뭐 기사도 많이 쓰고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한 10권 내고 네네. 또 방송 출연도 부지기수로 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를 찾으려면은 한 30년간 뒤지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이. 네네. 예, 제 이름을 걸고 저는 한시도 쉰 적이 없어요. 네. 이 정치 활동을 안 할 때도 꾸준히 이 언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칼럼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음. 저를 검증을 한다고 아마 맨날 며칠 해도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네. 한번 찾아서 좀 달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숨길 어쨌든 게 없어요. 네네. 네. 그렇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강점이 될 것 같은데 박민규 후보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보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이 사람의 강점들 이런저런 것들 보면서 하셨는데 일단 어떤 강점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이제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첫째로 그 인생의 밀도가 다르다. 네네. 저는 그 나이에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뤄낸 성과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본인이 내놓은 이력상에 보면은 경력다운 경력이 사실 좀 없어요. 음. 대표 경력으로 내세운 게 서울대 BK 조교수인데, 그거 뭐 네. 6개월 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수가 아니고 네네.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어떤 프로젝트를 좀 도와주는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대표 경력으로 본인이 내세우고, 또 뭐 김근태 의원 보좌관을 또 상당히 중시 본인이 내세우는데 한 달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이 언론계와 정치계에서 수많은 이 험로를 뚫고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밀도가 다르다. 그리고 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하방에서부터 살기 시작해서 구립경로당 관리하면서 학교 다니고, 또 도덕성 검증,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 7대 기준이 있잖아요. 음주, 뭐 부동산 투기, 네네. 탈세, 논문 표절, 네네.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에 100명에 한두 명 정도가 깨끗해요. 네. 저는 거기서도 깨끗하다. 음. 그리고 관악구청장이나
국회도서관 이런 고위직을 했는데도 거기 직원들이 다 인정하고 지금도 깊은 관련을 인간관계를 맺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네. 저를 털려면 얼마든지 털어라. 저한테 어떤 자료 요구를 해도 얼마든지 다 내줄 수 있고 네네. 또 뭐 재산 문제나 재산 형성, 뭐 군대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저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뭐 불체포 특권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특권에 대해서 다 서약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런데 예, 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이런 공약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네. 이재명 대표만 해도 대통령 후보 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그것을 걷어찼고 지금 이번에 공천한 것을 보면은 자기 방탄해줄 호위무사를 다 뽑았잖아요. 좀이라도 자기한테서 어긋날 수 있는 사람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도하게 전부 다 잘라내고 전부 개딸 공천을 했잖아요. 그것은 네네. 전국 어디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좀 더 드러난 것만 신문에 날 따름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대담 때 뭐 어쨌든 그런 철학이나 공약이나 기타 등등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뭐 그냥 뭐 어차피 3월 22일 날 만나 뵙겠지만 지역 예, 주민들한테 이제 뭐 덧붙일 혹시나 이제 뭐 짧게 이야기 나눈 만큼 있어서 덧붙일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방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방 행정의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중앙 정치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권하게 올바른 길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리고 이 정당만 보고 찍는 그런 것은 묻지마 투표잖아요. 배추 한 포기를 살 때도 요모조모 따져보듯이 인물의 도덕성과 능력, 과거 실적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날마다 호소하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3월 22일 날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